들립니까? 네. 여기서는 잘 들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안 들린 모양입니다. 네. 저희 일단 건강 미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전방 패밀리 탑리더님께서 예견 이런 비슷한 게 있는가 봐요. 어, 우리 저 마이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돋보기 도수도 높은데 잘 안 보이네. 마이 웰리스 랩이 원래는 24년도에 출시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보고 공부 열심히 1년 동안 더 해라고 25년도에 출시가 된다고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고 1년 동안 공부를 이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네요. 그리고 저 간단한 또 공지를 하나 드린다면 우리 TWX 프로모션이 시작됩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4월 17일부터 하고 있고요. 우리 ABC 우리 여기 아메이 프라자에서 또 구매를 하시면 요거 이 센스 크림 미니 요거를 또 한 개를 첨부를 해서 드린답니다. 요 프로모션 우리 건강공부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니까 그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많이 습득해 가지고 건강 전도사가 전부 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2주차 또 전방 패밀리의 전도사죠, 전도사 이분을 모시면 뜨거운 박수를 치줘야 또 입에서 침이 막 분산을 합니다. 오늘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해주실 다이아몬드 건소희니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밀양에서 사업하는 다이아몬드 권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박수인지 야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권소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배도 부르고 막 졸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신나게 해보려고 같이 한번 소리를 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강의할 텐데 오늘 내용은 건강 알아야 건강해진다. 지난번에 알아야 건강해지겠더라, 그죠?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알아야 건강해진다 강의를 가지고 주제인데 영양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드시고 잘 먹고 잘 싸고 이제 그거 이해하셨죠? 완벽하게.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방향을. 네. 우리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기에 세포 교환 주기가 있습니다. 사람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다 없다? 아, 있다. 맞아요. 사실은 오늘부터 강의가 재미없어져요. 딱 지난주까지만 재밌었고 오늘부터 재미없는 강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재미없는 인체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웃겨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 몸이 주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되게 오래 걸리고 어떤 거는 되게 짧아요. 여기 보시면요. 막 근육 같은 거 15년이 걸린대. 물론 다 바뀌는데. 카닥카닥 터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계속 해드릴게요. 그리고 뼈 같은 건 10년, 뼈 10년, 20년 걸리는 뼈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4주 빠르죠? 그래서 아이들 피부는요, 4주인데 너무 죄송하게 나이가 조금 들잖아요. 길어져요. 그래서 피부가 칙칙해져요. 세포 교환 주기가 빨라지면 피부가 젊다는 얘기고 세포 교환 주기가 느려지면 칙칙해지면서 늙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 같은 경우는 12에서 18개월. 그래서 나는 간 영양제를 먹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먹어주는 게 18개월 정도, 6개월이 말이 헛나왔네요. 1년에서 2년 정도는 먹어야 간 세포가 좀 이렇게. 그래서 뭐 한 달 먹고 2달 먹고 괜찮아졌나 물어보는 게 위험이 따르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위점막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만에. 왜 그럴까요? 에? 맞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대충 말해도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서 위점막을 계속 핥혀요. 그리고 위산이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산에 엄청 많이 상해요.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역류하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그래서 엄청 많이 상해요. 그럼 위점막만큼 빨리 상하는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입안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항암 치료를 하시면 위점막이 엄청 많이 상해요. 그래서 구토와 오심이 엄청 심해지죠. 항암 치료하시면. 그다음 또 어디가 많이 그래? 입이 완전히 다 헐어버려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입이 헐어요. 그리고 또 어디가 탈이 달까요? 항암 부작용 대표적인 사례. 머리카락.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교환 주기 굉장히 빨라요. 세포 손상 회복되는 주기가.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생각보다 생겨나고 빠지는 주기가 되게 빠르대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세포를 죽이도록 만들어진 게 항암 치료기 때문에 그럼 빠른 세포가 암세포만 죽이면 되는데 우리 몸에 빠른 걸 찾아버리는 거죠. 머리카락, 입안, 위점막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항암 부작용이 탈모와 그다음에 입점막이 헐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구토와 오심이 심해진다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질량으로 치면은 80g 정도가 변하고요. 여기 혈액은 86%, 장은 12% 이렇게 변한다 됐는데 적혈구는 120일 만에 바뀝니다. 120일이면 몇 달 정도 되나요? 4달. 그래서 영양제는 적어도 4달 정도는 드셔야 내 몸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진짜 빠르게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체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사람 몸을 풀어보면은 세포가 하나하나 붙어서 세포라는 친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뤄요. 세포 붙으니까 조직. 무슨 조직이 있을까요? 연부 조직, 점막 조직, 근육 조직 이렇게 조직을 이루죠. 형님 하는 그런 조직. 자기들끼리는 되게 의리를 지키는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조직들이 다 붙으니까 점막 조직, 점막 조직이 붙으니까 위점막이 만들어져서 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점막이 모이니까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 위, 장, 간, 허파. 여러분 혹시 간 먹는 거랑 염통 먹는 거랑 그 순대 먹는 부위마다 식감 다른 거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그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식감이 달라요. 한번 뜯어 먹어보면 좀 다르긴지 알겠지만 일단 우리 소돼지 간으로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관이 모여서 순환기계, 호흡기계, 생식기계, 소화기계 이렇게 기계가 만들어지고 기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걸 싹 다 붙이니까 사람이네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제일 작은 단위가 세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사람 몸을요, 물을 쫙 빼버렸어요. 물이 작게는 60%, 할아버지 연세 드시면 60% 정도. 아이들은 80% 정도.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거의 90%에 가까운 물로 되어 있어요. 물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액도 9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가득 들어있는 이 몸에 물을 쫙 빼버렸다는 거죠. 물이 63%,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물을 빼고 나니까 단백질이 19예요. 63 빼면은 40밖에 안 남는데 그 중에 19가 단백질이야. 그럼 우리 몸의 절반은 뭐로 되어 있다고?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가 지방이야. 물론 우리들은 단백질이 한 10 정도 되고 지방이 한 17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머 난 체질량 지수가 체지방 지수가 높아요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체지방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탄수화물은 4. 그다음에 무기질은 아주 미량입니다. 그래서 미량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중아 리더님이 저한테 2개의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밀양에서 오셨습니다. 밀양 영양소 권소희 리더님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밀양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유튜브 얘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타민 밀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리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비타민과 그게 밀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또 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한 번 더 또 풀이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건가? 이건가? 네, 이게 지금 안 눌러집니다, 리더님. 네, 요걸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 네, 이게 안 눌러집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미량 영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안 눌러지는 동안 제가 제 유튜브 광고를 한번 할게요. 저도 하도 만든 지 오래되니까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제 거 구독 많이 한다고 돈 되는 유튜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주 저렴한 유튜브인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강의 내용을 추려서 칼슘, 비타민 C, 단백질 떼서 강의 한 7분짜리, 5분짜리, 6분짜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그렇게 보시라고
내가 까먹으려나? 이름은 그 행복 TV, 행복한인가? 행복한 맞죠? 행복한 TV 권소입니다. 영어로 SOY. 이것도 방주마 리더님이 옛날에 해줬네. 기억은 하실랑가 모르겠는데 권소이라고 SOY 콩 소이 단백질 단백질 원료 제일 첫 번째 영양소 많죠. 그렇게 해피소이 하셔도 되고 행복한 소이 치셔도 되고 나옵니다. 행복한 TV 권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찾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꾹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동물 세포를 구조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핵인 건 알겠죠? DNA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사람이 계속 만들어진 거, 내 새끼 내 닮았네. 그걸 만드는 게 유전자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는 조직도가 들어있어요. 우리 레고 만드는 설명서를 보면 똑같은 레고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레고 조직도가 없으면 다채롭게 만들 수가 있잖아. 사람 몸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든 게 암세포예요. 쉽게 말하면. 조직대대로 만든 게 나세포, 간세포, 장세포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근데 막 창의적으로 막 만들어내네? 맞죠? 조직도가 없으면. DNA가 파괴되면 조직도가 없어져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만들면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막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화학 공장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소포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을 운반한다. 아, 단백질을 운반하는구나. 그럼 리보솜은 뭐야? 단백질을 만든다. 골지체는 뭐야?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을 저장한다. 어머, 이 세 개는 다 단백질하고 영향은 있네.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포막은요, 세포를 감싸고 있는 물과 영양분의 통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리소좀하고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세포를 한번 키워봤어요. 세포막을. 세포막은요, 여기 보시면 뭐 거기서 보이든가 말든가 제가 움직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세포 외부는요, 여기 노란 동글동글한 알갱이 보이십니까? 얘들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기름 덩어리. 그래서 애들이 피부가 반짝반짝반짝하죠. 흑인들은 피부가 새까맣게 반돌반돌하죠. 커피콩 볶아 보셨어요? 커피콩. 볶기 전에는 걔들이 어때요? 그냥 허덕지근한 색깔인데 얘들이 열을 가하면 새까맣게 타면서 기름이 나와서 반질반질해지죠.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밖에서 많이 태우면 피부가 반질반질. 기름이 타요. 우리 피부에 기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질 사이에 중간중간에 뭐가 박혀 있나요? 여기 보십니까? 레이저 포인트가 보이게 안 되나요? 예,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데 특히 저기 단백질이 물질 이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문이에요, 문. 문. 오고 가는 문들도 단백질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면 넘겨주세요. 네, 안 넘어갑니다. 아, 넘어갔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좀 전문스럽죠? 전문. 그죠? 이게 뭐냐면 DNA 구조입니다. DNA의 사선 구조라고 들어봤어요. 나선 구조, 사선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NA를 하나를 톡 떼서 아주 미세한 부분을 잘라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X 염기 서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 끝에 노란 머리가 있어요. 이 끝에 노란 머리가 있어요. 골무 같은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얘를 뭐라고 부르니까 텔로미어라고. 텔로는 우리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은 전파를 방출하는 거예요. 전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는 무슨냐면 내가 이렇게 전송되면 나 이렇게 만드는 걸 텔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나 전사시킨다. 그래서 텔로인데 여기 보시면 이 텔로 끝부분을 텔로미어 끝부분이라서 미어 이렇게 표현 붙입니다. 말단 소재라고 부르는데 이 말단 소재가 사람마다 세포가 분열하는 거죠. 찰칵 세포가 분열해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얘들이 미세하게 사가는 거지. 그래서 어제의 세포가 오늘의 세포보다 젊었어요. 이해하시죠? 내일의 세포보다 오늘의 세포가 젊어요. 그럼 나는 이 세포가 그대로 가서 늙었으면 좋겠는데 하루 늙어가는 세포들이 전사되어서 복제되니까 나는 늙어간다. 나는
병들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텔로미어가 안 줄면 좋겠잖아요. 안 줄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줄었으면 좋겠어. 안 줄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 얼굴이 60에도, 70에도, 80에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 보면 뚱뚱하나 예쁘나 상관없이 너무 예쁘잖아요. 젊으면 예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화장품 중에 유스 익스텐드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젊음을 유지한다. 연장시킨다. 그것처럼 이렇게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젊음이 유지되고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점점점 짧아지는 걸 노화시계라고 부르는데 얘들이 안 짧아졌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 유일하게 텔로미어가 줄지 않는 유일한 세포가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어딜까요? 아시는 분 대답 안 하면 좋겠대요. 네, 할 뻔했죠. 혹시 강의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맞춰보세요. 아시는 것 같다. 다 아시는 분들만 오셨나 보네. 생소한 분들 오셔야 되는데 우리 제가 초대한 예쁜 언니 혹시 어딜 것 같으세요? 우리 몸 중에서 절대로 안 주는 텔로미어가 딱 하나 있어요. 여자들은 없어요. 남자만 있어요. 어딜까? 아유, 아시는 분이 맞추면 안 되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센스 마이너스 1점 드리겠습니다. 네, 정자 있어요. 정자. 자, 예를 들어서 정자가 만약에 같이 텔로미어가 줄었어요. 점점. 그러면 88할아버지가 낳은 아기는 정자에서 나온 아기는 80대 얼굴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세포가 80대 세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80할아버지가 낳아도 예쁘고 78배가 낳아도 예쁘고 20대가 낳아도 똑같이 예쁜 이유는 정자의 텔로미어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얘는 왜 안 줄지? 정자는 왜 안 줄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거기서 많이 나오더래요. 텔로머라제, 효소란 뜻이에요. 그 효소는 도대체 뭘까? 첫 번째 그 성분들이 식물 내재, 넷째, 제자, 저제자 아닌데 식물 내재 영양소가 많이 들었더래요. 식물 안에 껍데기에 많이 든 영양소, 특히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성분들이 많이 든 것들요. 그리고 오메가3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니까 텔로머라제가 잘 만들어지더래요.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 코큐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는 화학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화학 공장이 치깍치깍 이렇게 돌아가는 공장은요,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텔로머라제도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코큐텐이 부족한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장이 늙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이 충분히 들어있는 사람들의 세포에는 텔로머라제가 잘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우리는 비록 아니지만 이왕이면 우리의 세포도 늙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텔로머라제 영양소, 식물 내재 영양소, 아미식품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을까요? 더블엑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 내재 영양소 그 이파리 그림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오메가3, 코엔자임 큐텐 잘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린 단백질만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게 중요한 우리 몸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은요. 인체에서 합유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음식으로 주로 섭취를 하죠. 뭐 달걀, 대표적인 음식, 고기, 닭가슴살, 그쵸? 그런데 옛날에는 닭가슴살은 쳐주지도 않았어요. 텁텁하고 퍽퍽하다고 먹지도 않던 성분인데 갑자기 닭가슴살이 대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의할 때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 보셨죠? 가금류 될 수 있으면 육식 먹지 말고 가금류 먹어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공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은요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아미노산 채소 단위예요. 단백질이라는 친구는 엄청 큽니다. 이렇게 고기를 한 덩어리 척 내밀면서 세포야 먹어라. 이러면 세포가 못 먹는다고. 그러면은 효소들에 인해서 잘게 부순 단백질이 부서지니까 아미노산이란 이름을 다니까 세포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미노산 형태, 지난번에 강의할 때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말도 막 틀리게 했던데 아미노산 형태를 만들다 보면 남는 성분들이 암모니아 이런 게 찌꺼기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 형태로 체내에 흡수되는데 얘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신체를 구성합니다. 그럼 우리는 단백질은 뭘 구성할 것 같습니까? 한번 쭉 불러봅시다. 머리카락 맞습니다. 또 피부 맞습니다.
손톱 또 뼈. 이 좋은 답 얻기 위해서 이때까지 즐겨왔어요. 많은 분들은 뼈 그러면 뭐 얘기하냐면 칼슘, 인, 비타민 D 이것만 얘기하시잖아요. 뼈에도 절반 이상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일명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미네랄들은 철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근. 건물을 지을 때 철근에 시멘트 안 묻으면 기둥이 서 있나 안 서 있나 휘어요. 철근. 물론 철근 적게 박은 요번에 무슨 건물들도 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시멘트를 적게 발라도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체를 구성합니다. 장기를 구성합니다. 지난번에 괴혈병이 잇몸이 헐어서 죽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타민 C가 부족해도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도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그 효소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호르몬을 구성하고 효소를 구성합니다. 효소, 엄마야, 효소 없으면 안 된다 하더면 효소마저도 네가 만드나? 맞습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우리 호르몬 하면 떠오르는 호르몬 뭐가 있습니까? 여성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단백질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환경 호르몬은 환경이 만듭니다. 그 나쁜 친구. 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모든 호르몬 다 물론 단백질 혼자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단백질이 만듭니다. 그럼 그런 것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 적게 만들겠죠. 그리고 효소. 효소도 만들 때 우리 혹시 이스트비 기억나십니까? 이스트비 만드는 원리가 콩 단백질을 가지고 알팔파 속에 미네랄이 많은 알팔파를 집어넣고 맥주 효모를 넣어서 저온으로 발효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비타민 B군이 들어갑니다. 벌꿀이 들어가요. 벌꿀. 벌꿀 비타민 B군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술 드신 신랑한테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멀쩡했으면 좋겠으면 꿀물을 다 드시고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으면은 짬뽕 국물을 쫙 들이키면은 순간은 깬 것 같지만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벌꿀차를 마시면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서 간이 회복하거든요. 효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이 효소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스트비가 효소식품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화를 도와주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혈액과 혈장을 만듭니다. 혈구 단백질을 만듭니다. 나는 급성 백혈병이야. 그런 경우 많죠. 제대로 된 단백질과 제대로 된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하면 급성 백혈병이 옵니다. 그런 거 혈장. 혈장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과 미네랄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혈장 단백질 들어보셨습니까? 알부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부민 주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혈장 단백질이 부족하면 알부민 주사를 줍니다. 간이 안 좋아서 복수가 차거나 퉁퉁 붓는 분들 있죠. 많이 붓는 분들. 그분한테는 혈장에 단백질을 주면 붓기가 싹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혈액 안에 충분히 있으면 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밀도, 빡빡함, 높겠죠. 그러면은 몸에 있는 물이 혈관 안으로 쫙 들어와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런데 혈장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밀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아요. 그러면은 수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혈관에 있는 물들이 몸 밖으로, 피부로 이렇게 부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장 안에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주면 퉁퉁 붓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백질은 너무 중요한 역할이고요. 산염기 균형을 맞춥니다. 나는 산성 체질 아이가. 나는 알칼리 체질 아이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감자물어 알칼리다 이런 얘기 하시죠. 단백질이 들어갈 때 알칼리 체질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육고기 단백질은 산성 체질을 만들어요. 콩 단백질이 들어갈 때 알칼리 체질을 만듭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영양분의 운반 저장소입니다.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습니까? 헤모글로빈. 햄이라는 게 단백질이에요. 햄. 그래서 글로빈이 단백질 이름이죠. 그래서 철을 이렇게 물고 다녀요. 그런데 단백질이 없어. 그럼 철을 막 돌아다니겠죠. 철이 돌아다녀요. 혈액 안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란 그릇이 있어야 걔들을 담고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없으면요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철분 때문이야 철분 때문이야 하는데 혈액 안에 철분 수치는 괜찮은데 난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기립성 저혈압을 동반하면서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같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초 대사량 에너지원.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누구나 배우셨을 거예요.
4kcal, 4kcal, 9kcal 배웠죠. 뭐가 굽니까? 지방. 지방은요, 엄청 에너지를 많이 내는 대신에 한 번 박히면 일을 잘 안 해요. 느려요. 그런데 빠르게 에너지원이 되는 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은 특히 내 에너지원이고 단백질도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4kcal를 냅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기초대사량이란 건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숨 쉬는 순간 꼼짝하지 않고 운동 안 하는 운동대사량이 아닌 그냥 숨만 쉬어도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숨만 쉬어도 잃어버리는 에너지. 누구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찌죠? 나는 숨만 쉬어도 살찐다 하시는 분. 아유, 그런 분들은 뭐냐면 기초대사량이 낮다는 뜻이에요. 기초대사량은 나는 숨만 쉬어도 쓰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난 똑같이 100을 먹었어요. 나도 100 먹고 우리 박태환 선수도 100을 먹었어. 그런데 나는 숨만 쉬면 쓰는 에너지가 50밖에 안 돼요. 맞겠죠? 키도 작고 폐도 작고 간도 작고 심장도 작아. 그럼 나는 작게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니까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해되세요?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들은 숨차고 힘들고 지치고 난 먹어도 힘이 안 된다. 금방 지친다. 이런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낮은 분이고 그러면 50 썼어. 50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았죠. 잉여 에너지원은 지방으로 갖다 붙입니다. 혹시 여러분 잉여된 거 지금 붙인 거 찾아보세요. 많이 잉여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 잉여를 높이려면 뭐 하면 된다? 기초대사량을 올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초대사량 올리는 방법은 폐와 심장을 움직여서 커지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심장 비대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옳지 않아요.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힘만 많이 써서 뻑뻑해지는 걸 심비대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숨 쉬는 기능은 떨어져요. 숨 쉬는 기능은 떨어져. 그냥 두껍기만 두꺼워.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숨쉬기가 더 어렵지. 그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유연한 폐, 유연한 심장 이러면 쑥쑥쑥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박태환은 120을 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00 먹어도 살이 빠져요. 이해되시죠? 저는 50만 씁니다. 그럼 100 먹으면 항상 50이 남아. 그래서 나는 숨만 쉬어도 살찌는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그 기초대사량은 장기에 있는데 그 장기가 단백질이 원료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해 주시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 글로불린 들어보셨습니까? 면역 글로불린. 아까 헤모글로빈, 글로 이런 게 전부 다 단백질 이름입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란 건 우리 몸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의 원료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을 평상시에 충분히 드신 분들은 우리 몸에 수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갑.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근시 칼락하면 야가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그럼 얘가 나쁜 짓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번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 충분히 많든지 아니면 비타민C가 충분하면 체온이 높으면 면역 체계가 완벽하게 미리 활동 못하게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수갑을 안 찬 아이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니죠. 그게 면역이 낮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자, 단백질이 할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필수 단백질, 불필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몸에서 생성하는 건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불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안 먹어도 되니까. 근데 먹지 않으면 생성되지 않는 걸 불필수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빨리 저를 안 깨우시면 제가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자, 꼭 먹어야 되는 건 필수 아미노산. 안 먹어도 되지만 먹으면 더 좋은 게 불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소루신, 헤드피딘, 레시틴, 페닐알라닌 이름 되게 복잡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고요. 여기에 이름을 좀 적어서 제가 설명을 몇 개 해놨어요. 이소루신, 콜라겐, 시스테인 요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스테인, 시스틴 돼 있죠. 시스테인 혹시 호모시스테인 들어보셨어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B군과 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스테인 과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콜라겐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런데 혈관은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쫀득쫀득. 우리
꿀꺽하고 삼키는 힘은요, 콜라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혈관이 딱딱하면 꿀꺽하고 삼켜내질 못해요. 그럼 혈관벽이 막혀 있을 경우나 무언가 이물질이 지나갈 때 턱 하고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동맥경화 들어보셨습니까? 시스테인 저게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알라닌 간에 끼고 글리신, 글리코겐 형태를 저장하고 히스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 자료는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 어머나 단백질이 정말 하는 일이 많구나. 요즘에 또 아르기닌 먹어라 막 얘기하죠. 왜냐하면 NK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단백질들도요 질이 있어요. 질이. 어떤 질이냐면 이렇게 단백질은요 서로 뭐 하나만 아르기닌 먹으라 하면 아르기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단백질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비의 채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 안 드렸군요. 이게 구미 가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과학에 나오는 법칙입니다. 리비의 채소 법칙이라고. 이렇게 한 군데가 세죠. 그럼 아무리 얘들을 많이 먹어도 이까지 다 세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다 세버려요. 그러면은 여기를 탁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덜 세죠. 근데 얘들 둘이도 이까지 채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덜 세겠죠. 근데 여기가 부족하니까 얘들이 다 세는 거죠. 항상 나는 더 채우고 싶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아르기닌 좋다, 히스티딘 좋다 이러면 그거 하나 먹는다고 우리 몸이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미노산 스코어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필수 아미노산이 다 갖추어진 걸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이 있다면요. 식물성은 실, 동물성은 삼을 먹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성 음식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암세포도 유발시키더라. 그래서 식물성이 좋긴 한데 부족한 거죠.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스코어가 100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래서 암에 있는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 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성이 옛날에 과거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식물성과 동물성이 7대 3으로 딱 맞춰져 있었어요. 식물 7, 동물 3. 유청 단백질 우유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유 단백질이 위암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암에서 빼버렸어요. 뺐더니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밀과 대두 그리고 또 뭐 넣었어요? 완두까지 넣어서 스코어를 100을 맞춰놨어요. 식물성이지만 100%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춰놓은 단백질이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파이토프로틴입니다. 파이토, 식물이라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좀 많이 먹잖아. 오늘 막 고기 확 먹었다. 나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된다. 오늘 뽀지게 먹었다. 이런 경우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단백질은요, 위에서 소화하고 흡수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 1kg당 1에서 1.5를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몸무게 공개하셔도 될 만한 여기 리더님 날씬하시니까 몸무게 공개 한번. 네, 하시기 힘드시면 패스할까요? 네, 넘어갈까요? 혹시 나는 딱 떨어지는 50이다, 60이다 이런 분 계십니까? 곱하기 하기 쉽게 6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60g을 먹어야 되겠죠. 적어도 60g인데 한 끼당 20밖에 소화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3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60kg인 남자 잘 없습니다. 남자분들 보통 80이죠. 그런데 이게 1g은 작은 거예요. 보통 나는 운동을 한다, 헬스를 한다, 근육이 잘 틀어져서 근육의 볼륨을 키우고 싶다. 1.5에서 2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끼당, 한 사람당 80에서 100 정도는 먹어야 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럼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대사량 늘리고 싶다. 그럼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한 80에서 100 먹어야 돼. 그럼 몇 번 먹어야 될까요? 4번, 5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다 단백뇨로 빠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백질이 너무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지방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인지질이라 해서 세포막은 인지질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세포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헐어요. 난 염증이 잘 일어나요. 나는 입이 잘 헐어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나는 입에 아구창이 잘 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피부가 잘 까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인지질이 부족하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인지질이 부족하면 저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뇌의 구성 성분입니다. 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뇌는 기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고니 아세요? 고니? 삶기 전에 보셨어요? 걔네들은 그냥 단백질과 기름으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흐물흐물흐물해요. 단백질을 연하게 탄 기름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흐물흐물, 뇌랑 곤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모든 호르몬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합성하려면 밖에 나가서 걸어라 이런 얘기하죠. 우리 몸에 있는 피부에 있는 이런 모든 콜레스테롤들이 햇빛과 하면서 합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자, 그래서 햇빛 보셔야 돼요. 에너지원입니다. 장기를 보호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보호하고 싶으니까 전부 다 내장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그래서 이렇게 앵간한 충격에도 배 안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로 이렇게 만약에 누가 와서 도둑이 들어가거나 탁 내밀면 배를 탁 내미시면 딱 이렇게 장기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지방이 좀 부족하다면 절대로 배 내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방이 너무 많은 분들은 체온 유지가 오히려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혈관이 막혔어요. 지방이 끼다 못해 혈관이 막히면요. 체온 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름이 있는 분들은 덜 추워요. 근데 과도한 기름이 있는 분들은 추워요. 그래서 뚱뚱한데 어추보라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은 이렇게 나눕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중성지방은 말 그대로 좀 이렇게 그냥 우리 몸에 곰처럼 얻고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콜레스테롤은 LDL, HDL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면 LDL, HDL, 총 콜레스테롤 이런 게 나옵니다. 보신 적 있죠? 근데 뭔지 모르겠어. LDL은 로우, 낮다. 로우 킥 아시죠? 발 밑에 무릎 밑으로 치는 걸 로우 킥, 낮게 치는 걸 말하죠. 낮다, density, 딱딱하다. 리피드, 기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에 기름을 싸고 다니는 단백질이 있어요. 기름을 싸는 지단백이라는 게 있어요. 지단백. 이 단백질이 딱딱한 덩어리로 기름을 싸고 있는 걸 HDL, High Density, 딱딱한 기름, 딱딱한 단백질로 싸고 있는 걸 High Density 리피드. 그 다음에 Low Density 리피드는 물렁물렁하게 허브적허브적한 덜 딱딱한 지단백으로 싸고 있는 걸 Low Density라 그래요. 자, 그러면 혈관에 기름이 떠다녀요. 둥둥둥둥. 나는 Low Density야. 만났어, 활성산소를. 깨져요, 안 깨져요? 잘 깨지겠죠, 철퍼덕. 안 딱딱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혈관복에 쭉 붙어요. 활성산소를 만나면. 그래서 고지혈, 고혈압을 유발시키고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뇌졸중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이 덴시티는 당구공 같아. 딱딱해. 그래서 로우 덴시티도 툭 치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DL은 아까 말해서 이렇게 철퍼덕 주저앉는다 했죠. 그러면 혈관벽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동맥에 중요한 건 혈관벽에 지방이 끼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뇌졸중을 유발시킵니다. 뇌졸중 들어보셨습니까? 중풍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HDL은 얘가 막 물청소를 해서 데리고 나가잖아. 당구공 3쿠션 합니까? 탕탕탕 쳐서 다 데리고 나가는 거. 그게 HDL이라고. 그래서 혈관에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아까 비타민 D 합성한다 했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에서 혈관으로 데리고 나가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까 세포막에 기름이 굉장히 많았지만 적혈구도 기름이 있습니다. 적혈구도. 여기 보시면 우리 혈관에는요. 큰 혈관, 동맥, 정맥 이런 것도 있지만 잔잔한 모세혈관, 미세혈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일반 혈관보다 좁을까요? 굵을까요? 좁죠. 굉장히 좁죠. 근데 적혈구가 여기는 2개도 지나가고 3개도 지나가는데 여기는 혼자도 지나가기 버겁다 안 버겁다?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저기 보시면은 눌려 있는 거 보이세요? 엄마야 저러다 찡기부 못지 되겠노. 혈관이 막히죠. 적혈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연전 현상. 활성산소를 만나서 산패되면 덩어리를 져요. 연전 찡을찡을찡을찡을. 그러면 저런 거 막아요. 모세혈관 막아요. 누가 그래요? 당뇨 환자들이. 지난번에 질병을 만드는 원인 중에 혈액순환 안 되면 막는다 했죠.
연전 현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가 연전 안 되려면 어찌해야 돼요? 적혈구가 저기를 부드럽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접어, 잘 접어. 통아저씨처럼 통아저씨. 통아저씨 쏙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접잖아요. 오메가3가 풍부한 적혈구들은 잘 접어요. 그래서 나는 귀가 잘 안 들려요. 난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회복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메가3를 충분히 먹어주든지 진코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먹어주면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하게 잘 지나다녀요. 모세혈관들을. 뇌도 혈관들이 미세한 것도 많죠. 그래서 진코엠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른 영양도 있지만 일단 그 부드러운 부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탄수화물이 나왔어요. 지방은 알아먹겠다.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엄청 잘 쓰이지만 지방은 쉽게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한 건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김치를 냉장고에서 꺼내오라 하면 심부름 할 만해. 냉장고에서. 그런데 엄마가 저장 창고에 가서 또가지에 있는 김치 꺼내오라면 쉬워요, 안 쉬워요? 꺼내오기 싫죠, 귀찮죠. 엄마가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써요, 걔네들은. 엄마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안 써요. 그러면은 냉장고에 있는 거 빨리빨리 꺼내는데 탄수화물, 당분들은 냉장고에 있는 에너지원들입니다. 그러면 지방은요, 아까 말한 저장 창고에 있는 것들이 꺼내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어머야, 탄수화물은 당분인데 무슨 혈당을 조절하노? 너무도 감사하게 탄수화물은 보리쌀, 껍데기 쌀겨 또 도정을 적게 하면 뭐가 됩니까? 9도미, 7도미, 8도미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도정을 적게 한 쌀 껍데기에 있는 것들이 식이섬유란 이름을 달고 지도 탄수화물이야. 그런데 혈당을 조절해요. 그래서 뭐든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쌀룬도 달려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비타민 B1, 티아민, 쌀 소화하는 효소. 이해되세요? 쌀겨, 비타민, 이 탄수화물을 당분을 빨리 안 치게 조절하는 식이섬유, 그 다음에 쌀, 이걸 세 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싹 깎아보고 흰 쌀만 딱 먹잖아요. 달달이한 거. 그것도 모자라서 막 빵, 떡, 과자 팍 찌고 팍 튀기고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하죠. 그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좋아요. 탄수화물이 단백질을 절약합니다. 왜요? 단백질이 일하기 전에 누가 일해요? 탄수화물이. 그래서 제일 쓰기 좋은 당분 에너지원이 탄수화물. 그 다음이 단백질. 그 다음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3일 굶었어요. 살이 쏙 빠졌으면 좋겠는데 1번 내 몸에 있는 당분 다 끌어다 써요. 2번 내 몸에 있는 단백질 다 끌어다 써요. 3번 내 몸에 있는 지방 쓰기 전에 우리는 배고파 먹어요. 그래서 지방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백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나 절약 안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자, 그리고 장내 운동선, 아까 말한 식이섬유, 유산균 이런 친구들도 단백질 안에 탄수화물 안에 넣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단순당이 있어요. 복합당이 있습니다. 단순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안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치면 좋을까요? 단순당은 말 그대로 단순한 당이에요. 혈관에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쁜 탄수화물을 불러요. 단당류 들어보셔요. 단당류. 말 그대로 당 하고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인슐린만 있다면. 바로 치고 들어가요. 혈관 안으로. 그래서 입에 넣었을 때 달콤해 하는 친구들은 다 단당입니다. 대표적으로 설탕, 빵, 떡 이런 것도 단당이 들어가겠죠. 이당류, 당이 2개예요. 그러면은 소화를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끊으면 바로 흡수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화가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하게 상승시켜서 혈당 스파이크를 냅니다. 빨리 혈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인슐린도 한꺼번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많이 나왔으니까 인슐린이 피곤하겠죠. 나중 되면 세포가 인슐린 저항을 해서 살찌는 체질이 되고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축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합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이 친구들은 당이 여러 개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입에서 씹지 않으면 단맛을 절대 내지 않아요. 그래서 꼭꼭꼭 씹으면 맛있다. 그거는 복합당.
입에 넣는 순간 맛있다. 단순당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이나 다당류라고 표현하는데 이 친구들은요. 혼자 잘 안 놀아요. 식이섬유를 함께 공급하고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배고파 미치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뭐가 땡깁니까? 뭐가 땡기죠? 커피, 크래커 이런 거 땡기죠. 단순당이에요. 그러면은 혈당을 치고 올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이해되시죠? 근데 얘들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금방 또 배가 고프면서 나 우울하다 아이가. 사탕 없나? 그럼 치고 올라가요. 그럼 또 기분이 너무 좋아.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아. 야, 오후에는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미친년 널뛰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순당을 많이 드시면요. 근데 복합당은요. 금방 먹었을 때 맛있는지 한지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먹고 한참 있으면 배도 부른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좋다. 얘네들은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빨리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단순당으로 채우고 빠지고 채우고 빠지고 채우고 빠지니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합당을 드시는 게 혈당을 완만하게 상승해서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타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시간은 다 됐는데, 그죠? 자, 비타민은 신체를 구성합니다. 제가 하다가 기분 좋으면 멈출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자, 비타민은요, 신체를 구성합니다. 효소, 조효소를 만듭니다. 자, 쉽게 말하면 효소, 조효소는 효소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조효소입니다. 효소는 잘게 자르는 일을 합니다. 아까 단백질은 너무 덩어리가 커서 흡수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잘게 잘라야 들어갑니다. 지방도 잘게 잘라야 들어가고 탄수화물도 잘게 잘라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항산화, 노화를 막아줍니다. 산화, 녹슬다, 늙는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 효소가 들어가면 에너지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들을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비타민입니다. 그것을 바로 신진대사랍니다. 자, 그래서 지용성, 기름에 볶으면 좋다 하는 거 들어보셨죠? 당근 이런 거 있죠. 열을 가하거나 기름을 가하면 좋은 이런 여러 가지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있고요. 수용성, 물에 녹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저장되지 않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이고 빠져나가 그걸 말라먹노. 빠져나가지만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왜냐하면 혈관 안에 존재해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혈액의 산화, 혈액의 질병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꼭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용성 비타민은 첫 번째, 비타민 A, 지용성 이건 다 알아요. 야맹증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야맹증만큼 중요한 게 비타민 A는요. 안구 점막에 작동을 합니다. 점막. 비타민 A는 지용성이래요. 기름에 작동하는데 우리 몸에 기름이 많은 곳이 피부도 있죠. 그래서 난 여드름이 자꾸 나요. 피부에 자꾸 염증이 생겨요.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난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요.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난 입이 마르는데 물을 먹어도 빨리 말라요.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나는 질이 건조해요.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나는 발뒤꿈치가 잘 갈라져요.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나는 위에 염증이 잘 생겨요.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기름진 모든 곳에 산화를 막아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좋겠죠. 그래서 항산화, 항염, 점막을 튼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 들어보셨습니까? 카로틴 들어보셨죠? 카로틴이라는 친구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저장을 합니다, 간에. 그래서 많이 먹으면요, 얼굴이 노래지든지 손바닥이 노래집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베타카로틴 그 전구체로 드시면 내 몸에 잘 챙겨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만큼 써요, 전환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로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메는 카로틴 적어놨던데 너가 카로틴 아이가? 아닙니다.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드시면 너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비타민 D, 칼시페롤이라고 합니다. 칼슘을 체내에 흡수화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칼슘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이지 이러시죠? 아니에요. 비타민 D는 아까 합성한다 했어요. 왜 합성할까요?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면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시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는 햇빛 부족 국가입니다. 햇빛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래서
면역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좀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장 지연, 구루병, 골연화, 골다공과 면역 저하가 있습니다. 비타민 E 토코페롤. 토코페롤이란 뜻은요, 임신을 하다, 아이를 갖다라는 학명입니다. 저 말을 원어를 풀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기름진 음식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곤이 얘기했었죠. 기름 많고 단백질이라 얘기했어요. 기름 많은 곳이에요. 여성의 난자, 기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난자가 싱싱하려면 비타민 E가 충분히 있어야 싱싱하겠죠. 이해되세요? 우리 오메가3 비타민 E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패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항산화되지만 특히 적혈구의 용혈, 적혈구가 터져요. 쉽게 말하면. 적혈구가 산패된다고 아까 기름으로 필요하다 했잖아. 그리고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K, 메나키논이라고 하는데 얘는 혈액 응고와 관계가 있어서 이게 부족하면 혈액이 출혈이 잘 일어나겠죠. 요즘에 뭐 그런 병 있습니까? 혈액 응고 지연으로 해서 신생아 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 한번 넘어가 볼게요. B1, B2, B3, B5, B6, B7, B9, B12 얘들은 왜 이렇게 B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타민 B1은 각기병. 그런데 여기 보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기병은요. 혹시 들어봤어요? 각기가 다리 각자입니다. 다리가 꾹 누르면은 손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온다고 각기병이라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다리가 붓는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신경염입니다. 신경염. 각기병은 신경염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안 되니까 신경염증이 생기죠. 뭐가 부족해서? B1이 부족해서. B2는 리보플라민. 얘는 특히 지방의 점막세포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두피가 가려워요. 지루성 피부염, 얼굴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지방의 생성에 도움을 주니까. 얼굴이 지방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자, 그리고 B3, 니아신, 당대사에 도움 주는데 우리 뇌 에너지는요,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에너지원이 당분입니다. 뇌는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엿 주고 초콜릿 주는 게 엿이 쩍붙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초콜릿은 깬또 잘 때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당분을 주면 뇌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파 미치겠네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배고파 미치겠네는 실제로 에너지원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보다 우리 밥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 요즘 없습니다. 니아신이 부족해서 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으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효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B3를 충분히 넣어주면 뇌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아저씨들 있죠. 저 아저씨 니어커 끌고 다니는데 모질한 아저씨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엄마가 얘기해. 엄마 저 아저씨 원래 서울대 법대 댕기던 아저씨 아이가. 그런 경우 있어요. 연세대 의대 댕기는 아저씨가 니어카 끌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왜요? 니아신이 부족해서. 내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뇌가 미친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실제로 니아신을 아주 고용량을 넣어주니까 원상 회복되더라. 이게 분자 교정학에 있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분자 교정, 내 몸에 있는 영양소 부족한 걸 채웠더니 정상화되더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B5는 우리가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방산을 대사하고 적혈구를 형성하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특히 부신 기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하죠. 그리고 B6 피리독신은 당대사와 도움 주는데 아까 호모시스테인 기억하십니까? 단백질 대사와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B6가 부족하면 단백질 대사가 안 되니까 콜라겐을 형성을 못해서 뭐가 된다고요? 동맥경화가 유발된다고. 그게 저 얘기입니다. B7, BOT, 머리카락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코큐텐 생성에 관여를 하고요. 탄력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탈모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B9, 엽산, 폴릭이라고 부르는데 임신, 엽산하면 기형아 이것만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신경관 증후군, 얘들이 신경의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먹어주면 되는데 엽산이란 뜻은 엽이 이파리 엽자입니다. 식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엽산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12,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하는데 쟤는요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근데 비타민 K는 어떻게 저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 비타민 B는 군이라고 불러요. 양이 아니고 군입니다. 왜 군일까요? 군대처럼 다발로 다닌다고 군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은요 우리 그 이스트비 같은 것들 비타민 B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판토블렌드 여러 가지 비타민들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챙겨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비타민 C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나가고 말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혹시 몇 시일까요? 네. 한번 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타민 C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콜라겐을 합성합니다. 아, 뼈, 연골, 치아, 신경, 상처 치유 너무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괴혈병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C는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물이 많은 곳에 산화를 막아주겠죠.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요? 혈액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요, 오히려 고지혈, 고혈압도 올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를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비타민들은 쓰면요, 지 혼자서 못 일어나. 내가 썼어. 그럼 우리 힘들면 누워 있어야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일나보자 이러면 우리 또 일나지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신랑이 와갖고 일나 세워주면 좋은데 안 일나 세워주면 우리 계속 누워 있잖아요. 아닌가요? 모든 비타민들은 쓰면 누워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일발 세워야 돼. 비타민 E는 뭘 일발 세우고 누구는 뭘 일발 세우고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하고 나면 다 누워 있는데 유일하게 아무도 안 일으켜줘도 혼자 일어나는 유일한 게 비타민 C입니다.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암, 피로 개선. 하지만 얘들은 수용성이라서 배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시간 간격, 3시간 간격으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면역과 항염, 면역 증진, 염증에 도움 줍니다. 그리고 철분이 이동하는데, 철분이 흡수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빈혈과 기억력에 도움 줍니다. 그 심혈관 도움 줍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C는 배출된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변으로 갈 거 말라먹노 하는데 소변까지 꼭 가도록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학 비타민은 내 몸에서 일 안 하고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런데 천연 비타민 C는 일을 하고 남는 것만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 썼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약도 먹고 나쁜 음식도 먹고 욕도 얻어먹고 이래가면 다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변까지 갈 게 있다 없다? 없죠. 방광까지밖에 못 갔어. 방광에도 못 갔어. 신장까지만 갔어. 그럴 수 있겠죠. 방광은 찌꺼기 덩어리입니다. 세균 덩어리예요. 그럼 비타민 C가 안 왔어. 염증, 아까 항산화, 항염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방광염. 방광 가기 전에 신장도 못 갔어. 신우신염. 이해되세요? 그래서 약물을 많이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열받는 일이 많았어.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어. 특히 담배를 피웠어. 비타민 C 한 개 피당 200ml 소모합니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장까지 못 가죠. 신우신염. 방광까지 못 가죠? 방광염 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미네랄까지만 해볼게요. 다 왔습니다. 미네랄은 하드 역할이 엄청 많지만 인체를 구성하고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다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좀 모르는 거 몇 가지. 나트륨 신체 평형 조절하죠. 아연은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혓바닥에 미뢰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굴이 아연 많이 들었다 들어보셨죠? 입맛 떨어지면 굴 먹어라 들어보셨어요? 굴을 먹으면 아연이 충분히 공급되면 미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맛을 잘 느껴요. 면역이 증강합니다. 우리 몸에 흉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면역 덩어리입니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 콩알만하게 태어나요. 그러다가 20살이 되면 주먹만해져요. 40대가 되면 퇴화하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다시 콩알만해집니다. 그러면 이 면역이 작은 순간은 장이 케어합니다. 장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흉선의 원료는 뭔데 그렇게 컸다 자랐다 합니까? 흉선의 원료가 단백질, 비타민 C, 아연입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흉선이 잘 안 생겨요.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리, 뼈 손실과 피부 탄력. 얘는 제가 비타민 C 흡수와 도움을 준다 했습니다. 철분, 헤모글로빈, 빈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이완, 신경 안정에 관련됩니다. 칼슘, 뼈와 근육, 신경의 안정 수축 이완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서로 시소타면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망간,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망간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항산화 효소의 원료입니다. 항산화 효소의 원료, 철분도 항산화 효소의 원료입니다. 구리도 항산화 효소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셀레늄 빠뜨렸죠. 셀레늄도 항산화의 원료입니다.
항산화 효소의 원료 중에 셀레늄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소 원료 중에 하나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손상된 DNA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몸에. 얘를 사부작 수리하고 다녀요. 세게는 못해. 편하게는 못하는데 사부작 수리하고 다녀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크롬은 당대사에 도움 줍니다. 이름이 주석,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석잔 들어보셨죠? 저 크롬 성분이 당뇨와 관계가 있고 탈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MO는 뭐라고 적혔냐면 쟤는요.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 나도 가끔 생각이 안 나서 봐야 돼. 몰리브덴은 해독하는 미네랄입니다. 해독 미네랄. 어디에 또 들어가요, 요즘에? 퀸티아에 들어갑니다. 기억나시죠? 비싼 원료입니다. 아주. 퀸티아에 들어가자면 제가 더블X 들어갑니다. 제가 체내의 산화와 환원에 도움 주면서 특히 해독에 관여를 합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내가 보니까 내 아연이 부족해. 그러면은 먹으면 돼요. 그런데 구리가 부족한지 망간이 부족한지 이름을 알 수도 없는 것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골고루 드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영양제를 드시는 게 무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진짜 다 왔네요, 이제. 식물 내재 영양입니다. 식물 내재 영양은 파이토케미라해서 식물이 가진 겁니다. 해충을 이기기 위해서 식물이 냄새를 냅니다.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알 냄새 내는 건 뭘까 있을까요? 두리안. 썩는 냄새를 내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공격 못하게 항산화 작용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내죠. 가지, 검은 콩, 블루베리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이런 걸 냅니다. 이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색소와 냄새들을 말하는데요. 라이코펜,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카테킨, 안토시아닌, 알리신. 엄마야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대표적인 이름만 적어놨습니다. 라이코펜 하면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죠. 수박 이런 데, 그죠? 딸기 이런 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얘네들은 당근이나 단호박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카테킨, 녹차, 루테인 들어보셨습니까? 루테인. 눈에 좋은 거. 그런 것들도 초록색에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 검은 색깔. 검정콩, 블루베리 이런 데 들어있습니다. 알리신 흰 색깔. 마늘, 또 뭐 있습니까? 양파. 알리신과 더불어서 썰포라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썰포라판. 이런 것도 그 성분에 황성분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에 든 사포닌 흰색에 들어갑니다. 각자 이름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이름만 적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항산화와 면역 증진, 항염, 항암,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럼 뭐 먹으라고 종합을 해놨어요. 이거는요, 실제로 대학 논문에 나오는 자료였었어요. 과거에. 요게 나오고 나서 제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항산화를 하는 맨 밑에가 항산화 물질이 이렇게 해져 있어요.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Q10,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 C, E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다 밑을 받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죠. 먹어서 작동을 하죠.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초록색들은 원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항산화 효소라고. 그런데 이 효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40부터 점점점 줄어들어. 60대에는 40%만, 70대에는 30%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항산화 원료가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줄어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받치는 여기 보시면 SOD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친구가 항산화 효소 슈퍼 옥시드 디스뮤타제 항산화 효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소. 여기에 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망간, 아연, 구리 이런 친구들입니다. 카틸라제의 원료는 철분.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다 효소의 원료라 했어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GPX는 글루타치온이 우리 먹죠 요즘에. 그냥 간에서 원래 생성되는 겁니다.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는 셀레늄의 원료입니다. 셀레늄. 그래서 요 논문이 나오고 나서 더블X에 셀레늄이 들어갔어요. 이해되세요? 외국에서는 이미 셀레늄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허가받지 않은 영양소로서 못 들어가 있다가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허가를 해줘서 우리나라 더블X에 셀레늄을 넣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가 자꾸 생기니까 크롬을 넣었고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은 뭐가 많이 생겨요? 블루베리 보라색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은 보라색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더블X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 더블 X가 며칠 있다 프로모션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를 충분히 먹으면 우리가 온 가족이 진짜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달렸지만 여러분들하고 영양소 공부를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알면 좀 내가 챙겨서 먹을 수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먹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크게 나오네요.